오늘은 실험이 아니라 엔트로픽 공식 문서를 분석하는 편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긴 프롬프트를 3단계로 나누는 이유. 여러분은 매번 같은 지시문을 대화창에 길게 붙여넣고 계신가요? 엔트로픽은 이 문제를 스킬이라는 폴더 구조로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킬은 지시문, 스크립트, 참고자료를 담은 재사용 가능한 폴더입니다. 핵심은 이 폴더를 한 번에 다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를 점진적 공개,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구조가 실제로 무엇을 해결하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제가 실험한 수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여러분의 반복 업무 프롬프트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개발자가 AI를 매일 쓰면서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시킬 때마다 배경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대화창을 새로 열면 어제 알려준 규칙은 사라져 있습니다. 팀원에게 프롬프트를 공유해도 조금씩 다르게 붙여넣게 됩니다. 바쁜 날에는 규칙 한두 개를 빼먹고 그대로 보냅니다. 결과물의 형식과 분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블로그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모델 능력이 좋아질수록 도메인 지식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문서는 이를 신입사원 온보딩 가이드에 비유했습니다. 새 팀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듯 에이전트에게 절차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온보딩 가이드를 통째로 매번 읽게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꺼내 읽는 구조가 필요했다고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프롬프트에 더 길게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프롬프트는 그 대화 하나에서만 유효합니다. 새 대화, 새 프로젝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붙여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문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식 문서는 스킬을 단순 프롬프트 모음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프롬프트는 대화 단위 지시이고 스킬은 파일 시스템 기반 자원이라는 차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모든 내용을 한 파일에 다 넣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서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면 오히려 맥락 낭비가 커집니다. 엔트로픽은 이 지점에서 3단계 구조를 제안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단계별로 불러오게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문서를 나눠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3가지 공식 출처입니다. 첫째,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블로그의 에이전트 스킬 소개 글입니다. 둘째, 플랫폼 공식 문서의 에이전트 스킬 개요 페이지입니다. 셋째, 엔트로픽이 공개한 스킬 저장소의 실제 예시 파일입니다. 세 자료 모두 오늘 기준 최신 공개 문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추측이나 유추가 아니라 문서에 적힌 문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확인 항목은 4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스킬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입니다. 둘째, 언제 얼마만큼의 내용이 불려오는가입니다. 셋째, 비개발자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문서가 스스로 밝힌 한계는 무엇인가입니다. 네 항목 모두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검증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가 정의하는 스킬의 구성 요소는 정확히 3가지입니다. 필수 요소는 스킬 램디 파일 하나입니다. 이 파일은 반드시 이름과 설명을 담은 야멜 머리말로 시작합니다. 선택 요소로 스크립트 폴더를 둘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배시 같은 실행 코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또 다른 선택 요소는 레퍼런스 폴더입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상세 문서가 여기 담깁니다. 마지막 선택 요소는 에셋 폴더입니다. 템플릿, 폰트, 아이콘처럼 결과물에 쓰이는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름 규칙도 명확합니다. 소문자와 숫자, 하이픈만 허용됩니다. 설명 문구는 무엇을 언제 쓰는지 둘 다 담아야 합니다. 설명이 바로 에이전트가 스킬을 고를 때 비교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이후 모든 내용의 판정 근거가 됩니다. 이제 이 구성 요소가 실제로 언제 불려오는지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는 불러오는 시점을 3단계로 나눕니다. 레벨 1은 메타데이터입니다. 시작할 때 항상 불러옵니다. 설치된 모든 스킬의 이름과 설명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갑니다. 문서는 이 비용을 스킬 하나당 약 100토큰이라고 밝힙니다. 스킬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이 단계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레벨 2는 본문 지시문입니다. 스킬이 실제로 트리거 될 때만 불러옵니다. 에이전트가 요청을 스킬 설명과 대조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이때 배시 명령으로 sk로 된 md 본문을 읽어 맥락에 반영합니다. 문서는 이 본문 분량을 버천 토큰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레벨 3은 추가 자료와 코드입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옵니다. 본문에서 특정 파일을 언급해야 그 순간 추가로 읽습니다. 예시로 든 PDF 스킬은 폼 작성 안내를 별도 파일에 뒀습니다. 폼을 작성할 때만 그 파일이 열리고 그 전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스크립트는 더 특별하게 다뤄집니다. 코드 자체는 맥락에 들어가지 않고 배시로 실행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실행 결과, 예를 들어 검증 통과 같은 짧은 출력뿐입니다. 문서는 이 방식이 정렬 알고리즘을 토큰으로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코드는 결정적이라서 매번 같은 결과를 재현한다는 장점도 언급합니다. 정리하면 스킬 폴더 크기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쓰이지 않는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토큰 비용이 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측정값과 재해석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은 3단계 로딩 구조와 각 단계의 토큰 비용입니다. 재해석은 이 구조가 결국 긴 프롬프트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긴 프롬프트는 대화 하나에 모든 정보를 우겨 넣는 방식입니다. 스킬은 정보를 계층으로 나누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문서는 이를 목차 챕터 부록이 있는 매뉴얼에 비유했습니다. 목차만 보고 필요한 챕터를 찾아 읽는 방식과 같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비교 지점은 프롬프트와 스킬의 반복성 차이입니다. 프롬프트는 대화가 끝나면 사라지고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스킬은 파일로 남아 다음 대화에서도 자동으로 다시 트리거됩니다. 공유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팀원에게 프롬프트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대신 스킬 폴더를 공유하면 됩니다. 다만 문서는 클로드 코드에서는 스킬 파일 시스템 기준으로 동기화되지 않는다고도 밝힙니다. 한 표면에 올린 스킬이 다른 표면에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만능 해법이 아니라 표면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 제약을 감안하고 실제 적용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개발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번 상품 설명을 AI에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글자 수, 금지 단어, 형식을 새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반복을 스킬 폴더 하나로 정리하는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1단계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정합니다. 영문 소문자와 하이픈만 쓰는 규칙을 지켜 이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 스킬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름이 가능합니다. Product Description처럼 실제 업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이 좋습니다. 2단계 그 폴더 안에 scale.md 파일을 만듭니다. 맨 위에 이름과 설명 두 줄을 반드시 적습니다. 설명에는 무엇을 하는지와 언제 쓰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예시로 상품 설명을 작성할 때 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절차만 짧게 적습니다. 글자 수 범위, 금지 단어 목록, 원하는 문장 구조를 적습니다. 문서 권장대로 이 본문은 짧고 명확하게 유지합니다. 4단계 검수 기준처럼 자주 참고할 세부 규칙은 별도 파일로 뺍니다. 예를 들어 checklist.md 파일에 예, 아니오로 답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본문에는 이 파일을 필요할 때 참고하라고 한 줄만 적습니다. 5단계 정답 예시가 있다면 example.mdr로 따로 보관합니다. 실제 고객 데이터는 절대 넣지 않고 형식만 담습니다. 6단계 완성된 폴더를 실제 업무에 써보며 설명 문구를 다듬습니다. 에이전트가 스킬을 못 찾으면 설명이 모호하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이 절차는 엔트로픽이 안내하는 작은 단위로 시작하라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완벽한 스킬을 한 번에 만들기보다 반복하며 다듬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작은 업무 하나에 먼저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 작성과 고객 문의 답변을 처음부터 한 스킬에 섞지 않습니다. 상품 설명에서 반복되는 입력과 원하는 출력 형식만 먼저 적어봅니다. 그 다음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 표현과 길이 기준을 검수표로 분리합니다. 예외가 생겼다면 본문을 계속 늘리지 말고 별도 참고 파일로 옮깁니다. 결과를 세거나 형식을 확인하는 일은 가능하면 검증 스크립트에 맡깁니다. 다만 스크립트가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킬을 설치한 뒤에는 대표 업무 몇 개로 예상한 파일만 읽는지 관찰합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된다면 이름보다 설명, 문구를 먼저 수정해 봅니다. 설명에는 무엇을 하는지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팀과 공유할 때는 사용 방법보다 금지 범위와 검수 책임도 함께 문서화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스킬은 긴 프롬프트 저장소가 아니라 반복 업무 운영서에 가까워집니다. 엔트로픽 공식 문서가 강조하는 출발점도 대표 작업을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폴더를 설계하기보다 실제 실패를 반영해 조금씩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구조에도 문서 스스로 밝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커스텀 스킬은 표면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클로드 AI, API, 클로드 코드에 각각 따로 올려야 합니다. 둘째, API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접근과 런타임 패키지 설치가 막혀 있습니다. 미리 설치된 패키지 안에서만 스크립트가 동작한다는 제약입니다. 셋째, 문서는 보안 위험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스킬은 악의적 지시를 담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호출하는 스킬은 특히 위험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었거나 엔트로픽이 공개한 스킬만 쓰라고 권합니다. 오늘 분석도 이 경고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킬은 이름과 설명이 필수인 skill.md 폴더입니다. 로딩은 메타데이터, 본문, 참고자료 3단계로 나뉩니다. 코드는 실행만 되고 결과만 맥락에 들어와 비용을 아낍니다. 다만 표면 간 동기화 불가, 보안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일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프롬프트 하나를 골라 skill.md 한 장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반복 프롬프트부터 정리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식 문서가 그대로 제시한 고정 템플릿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파일만 읽게 하는 것입니다. 스킬을 만들었다면 첫 결과를 믿기보다 검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 업무를 줄이면서도 잘못된 자동화를 오래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킬은 이름과 설명이 필수인 skill.md 폴더입니다. 로딩은 메타데이터, 본문, 참고자료 3단계로 나뉩니다. 코드는 실행만 되고 결과만 맥락에 들어와 비용을 아낍니다. 다만 표면 간 동기화 불가, 보안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일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프롬프트 하나를 골라 skill.md 한 장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반복 프롬프트부터 정리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